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민박사 곰박사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이 왜 중요한지, 즉 루틴 만들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저희 아버지 세대, 또 그 할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사실 그런 가르침이 있어 왔죠. 규칙적으로 살아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도리인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한테 잔소리를 하고, 자식 세대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갈등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드는 이 영상은 좀 그런 어떤 청소년이나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좀 알아두시고 아이들한테 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잔소리만 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네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너한테 좀 유리하다 라고 좀 이렇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부모님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어떤 좀 그런 루틴이 만들어져 있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좀 불규칙한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 그런 루틴도 별로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이 영상을 보시고 드시는 분들은 또 본인들이 왜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지 좀 그런 어떤 명분, 좀 그럴 수 있는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마음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이 영상이 좀 기쁘게 이용됐으면 하는 좀 이런 부분들에는 청소년이나 청년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습관을 막 만들어가는 나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이 영상을 보고 스스로 의지를 갖고 스스로의 루틴을 만들고 그러는 기회가 됐다면 정말 저는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얘기를 해왔는데, 한때는 좀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회사 생활도 사실 회사 생활도 규칙적이고 학교 생활도 다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때는 그냥 내가 원할 때 출근하고 또 원할 때 퇴근하고 내가 알아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거지 라고 해서 좀 불규칙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또 그런 부분들, 좀 프리한 부분이 좀 강조되다가 또 최근에 다시 들어서는 또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얘기들이 돼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루틴 만들기처럼 이렇게 좀 변질되어서, 왜냐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루하고 지루하게 들리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루틴 만들기, 루틴이라고 하니까 왠지 영어도 들어가고 굉장히 좀 새로운 용어 같은데, 그렇게 해갖고서는 지금 이게 루틴 만들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 만드는 게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한때는 낮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제 밤에 자는 사람들을 아침형 인간, 그리고 또 이제 밤에 행동을 하고 활동들을 하고 낮에 자는 사람들은 올빼미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밤낮을 바꿔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이 괜찮다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시대가 제 기억에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AI 발달에 힘입어서 뇌과학의 분야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결국은 밝혀지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인간은 저녁형 인간이 아닙니다. 아침형 인간입니다. 정말 별종들을 제외하고, 별종이라는 의미는 우리 귀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까지도 그런 유전자가 전해 내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아침형 인간이에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고릴라나 침팬지나 이런 영장류들도 저녁 시간이 되면 어떻게 보면 사냥하는 맹수들을 피해서 나무 위나 이런 데다가 안전하게 잠자리를 만들고 잘 준비를 하고 자거나 쉬지, 밤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거는 맹수들이 그렇죠. 인간은 맹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한테 기본적으로 DNA로 내려온 부분은, 인간은 밤에는 쉬고 아침에 활동하는 건데, 밤에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해서 안전한 사회생활이 가능할 때는 밤에 쉬는 게 가능했겠지만, 옛날 우리가 정글에서 살던 시절에 밤에 쉬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민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경계심이 많은 그런 개체들은 아마 밤에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조마조마. 혹시라도 뭐 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날짐승들이 나를 해칠 수도 있고, 온갖 적들이 다 이렇게 많잖아요. 주변에 많잖아요. 거기서 내가 생존을 해내야 되는데, 물론 간이 부은 개체들은 뭐 밤에 그냥 쿨쿨 잠을 잘 자는 뭐 그런 애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활동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좀 비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임상 현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이런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밤낮을 바꿔서 지내시는 분들은 참 그것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때는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은 이럴수록의 수면을 더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좀 잘 수 있는 쪽으로 직업을 전환하셔야 됩니다라는 꼭 안내를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지금처럼 밤낮을 바꿔서 사셔도 괜찮아요 라는 말은 결국은 그 분이 계속 나이를 먹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체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밤에 활동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게 되고 결국은 두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내가 나한테 안 좋은 나한테 불리한 그런 의사결정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좀 잘 안 풀릴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낮에 활동을 하는 쪽으로 자기 자신의 컨디션이 최대로 활동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왜냐면 우리가 시험을 밤에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낮 시간에 봅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을 보는 그 시간대에 나의 컨디션이 최고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아침에 활동이 시작이 돼서 오후에는 최고치가 떨어지게끔 그렇게 사실은 내 컨디션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밤새 공부하는 거,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사실은 자정에서 새벽 4시라는 시간대, 요 시간대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전에 수면 영상에서 요 시간에만 두뇌세포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노폐물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요 시간 동안에 이제 두뇌세포가 재생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시간대가 많이 잠을 못 자게 돼. 내가 자는 시간 안에 이 자정에서 새벽 4시라는 시간이 딱 들어갔으면 제일 바람직하겠는데 현실상 그렇지 못해. 그러면은 사실은 그만큼 내 두뇌세포가 재정비되고 회복이 되는 데는 내가 핸디캡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우리의 기억들, 우리가 낮에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갈지 단기 기억으로 그냥 끝낼지, 그런 부분들도 그때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당일치기 하는 게 아니라면,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라면 길게 보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또는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는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자정 전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그런 스케줄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게 장기간 수험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두뇌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이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 만들기에 있어서 제가 그 전제로 말씀드렸던 부분, 이 밤에 잠을 자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절대적임을 잊지 마시고 나는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그냥 나의 패턴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생활들은 사실은 나의 어떤 에너지를 좀 비효율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나의 생활 패턴이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일찍 잘 수가 없는, 일이 10시 11시에 끝나, 그럼 어떻게 자정전에 잡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만약에 내가 일찌감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최소한 10시 정도에는 내 일과가 끝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11시부터는 하루를 정리할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정 전에는 잠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오시게 될 때 아마 저한테 진료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다 한마디씩은 다 들어보셔서, 최소한 한마디 이상, 사실 전 한마디 이상 합니다. 잔소리처럼 자주 드립니다. 자정 전에 꼭 주무시라고. 그래서 약을 만약에 자기 전에 드시게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꼭 일정한 시간 내에 드시라고
그리고 왜 일정한 시간에 드시라고 말씀드린지도 제가 항상 같이 설명을 드리죠.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신호가 나오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그런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좀 일정한 시간에 잠자는 어떤 그런 루틴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를 약 처방보다도 중요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약 처방조차도 그런 루틴을 만드는데 이용이 된다라고 제가 강조에 또 강조를 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제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드렸냐를 진료실에선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오늘은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넉넉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부분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래 오늘부터 내가 좋다고 들었으니까 11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자.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어떻게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이 수면 습관, 식습관, 이런 부분들이 다 습관과 버릇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머리에도 두뇌가 있지만 내 느낌에는 왠지 이렇게 몸에도 이런 두뇌가 있지 않은가라는 좀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좀 많아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어떤 추론입니다만, 머리는 이제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나의 어떤 사회에서의 위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다 생각을 해서 좀 어떤 식으로 행동하자라고 내리는 어떤 그런 좀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하고 우리 몸이 그대로 따를 것을 사실은 우리 머리는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머리는 좀 중앙정부와 같다고는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명령들을 내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 몸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게, 왜냐면 머리가 우리 머리에 있는 두뇌가 가끔은 이 몸을 생각 안 해주고 그냥 본인의 어떤 그런 목표와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만을 쫓아갈 땐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 머리에 있는 두뇌의 그 명령을 이 몸이 안 따르기 시작합니다. 몸에도 두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두뇌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그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 몸은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방향으로, 심지어는 막 진짜 이렇게 가기 싫은 약속 앞두고서는 막 졸음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아침에 성적표 갖고 잔소리 들으면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야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 몸의 두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의 두뇌는 우리 몸에게 참고 적절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 몸은 머리 두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좀 자해를 하는 친구들한테도 좀 이런 말을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 생각해 주는 거는 내 몸뚱아리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내 몸뚱아리를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 내 몸뚱아리는 정말 아껴줘야 된다. 남들이 심지어 부모마저도 내 생각을 안 해줄 수 있는데 내 몸뚱아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만 한다. 그렇죠.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내 몸뚱아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 줍니다. 그래서 좀 내 몸뚱아리의 어떤 그런 의견을 좀 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우리 머리에 있는 두뇌가 너무 앞서가서 사회적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고 어떤 그런 사는 어떤 이런 좀 빡빡한 사회 분위기에서는 내 몸뚱아리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게 더없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 몸에 루틴이라는 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거, 루틴을 만든다라는 건 이건 그냥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는 거는 이 머리에 있는 두뇌가 우리 몸에 있는 두뇌랑 잘 협상을 해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일정한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특히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한테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약을 드세요. 이게 자기 전이라는 봉투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게 수면제가 아니고, 자기 전 30분이라고 해서 어떨 때는 새벽 3시에 먹고, 어떨 때는 새벽 1시에 먹고, 어쩔 때는 9시에 먹고 이러라는 약이 아닙니다.
자기 전에 먹으라는 얘기지, 이건 자기 전이라는 시간은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시간이 11시죠.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시간을 본인이 정하라고 또 얘기해요. 뭐 굳이 그래도 몇 시가 좋은 거예요? 그럼 전 11시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대부분은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본인이 괜찮은 시간을 정하세요. 심지어는 제가 도저히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 뭐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 또는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1시라서 그러면은 좀 그것도 본인이 알아서 시간을 좀 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적인 시간을 최대한 정하실 거를 제가 주문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버릇을 들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항상 같은 시간에 우리 몸에 같은 컨디션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마치 밥 규칙적으로 항상 같은 시간에 먹다 보면 그 시간 되면 우리 배가 고프고 소화를 시킬 준비를 막 하죠. 왜? 우리 몸이 훈련이 돼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어느 시간이 되면 오늘 하루는 끝났고 내 몸은 릴렉스가 되고 이제 잘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신호를 우리 몸에 심어주려면 정말 우리가 우리 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항상 같은 시간에 일과를 마감하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노력조차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이 현실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떨 땐 약속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보다 더 본인 몸을 훈련시키는데 훨씬 더 유리한 어드밴티지를 갖고 계시는 거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런 어떤 길게 봐서 거의 평균적으로 이 시간대에 잔다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 이게 습관으로 만들어지면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수면을 시작하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걱정하실 때는 이 약 없으면 못 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는 그 약 안 먹었는데도 그 시간에 잠이 오긴 하더라고요. 중간에 깨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습관 만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깨는 시간도 좀 일정하게, 물론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그냥 좀 더 늦잠도 자고 싶고 어떨 때는 좀 그러고 싶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데서 내 뜻대로 하는 거를 좀 충족을 하시고, 이 깨는 시간만큼은 좀 루틴으로 잡아줘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는 거. 사실은 그냥 오늘은 그냥 잘 때까지 자볼래 이렇게 좀 해보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는 정말 이제 그동안에 많이 피곤했기 때문에 좀 잠을 좀 많이 취해보자 라고 했을 땐 얘기가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피곤하지 않은데도 내일은 그냥 나 늦잠 자볼 거야 하라는 그런 마음의 바탕에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이런 출근 때문에 또는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만 했던 어떤 그런 의무에 대한 해제, 마치 그 다이어트 할 때 치팅데이처럼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하는. 그럼 치팅데이처럼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권유를 해드리기는 가능하면 좀 내 뜻대로 되는 걸 좀 다른 데서 하시고, 요거는 마치 내가 출근을 위해서 또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지키는 거다. 왜? 이 루틴을 만들려고. 그럼 왜 자고 깨는 이 루틴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이 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자는 시간에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거는 충전이 될 수도 있고 술이나 정비를 하고 어떤 복구를 하고 주로 그런 시간들인데, 어떻게 보면 수면 시간이라는 거는 재충전의 시간인데, 우리 몸이 우리 주인을 믿을 수 있어야 수면 시간이 좀 예측이 돼야 그 시간을 좀 충분히 활용해서 재충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시간 불규칙하고 깨는 시간 불규칙하고 그러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자는 시간에만 재충전과 복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쩌다 잠을 이렇게 많이 자도 그 잠자는 시간 모두가 다 재충전과 수리 복구에 쓰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말에 오히려 잠을 많이 잤는데 월요일날 오히려 더 피곤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리듬을 엉클어뜨렸으니까 다시 그 원래 리듬을 찾는데도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는 어떤 이런 루틴을 만들고 이거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주의를 믿고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재충전을 하니까 사실 적게 자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잠을 잘 수 있게 되거든요. 잠을 잘 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우울증 편에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머리를 쓰고 사는 사회예요. 두뇌를 써야지만 사회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은 이제 옛날에 비해서 대인관계도 굉장히 활발하죠. 지금 돌아다녀 보면 사람 안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또는 가게에 가서 뭔가를 할 때도 다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것에서 다 우리가 머리를 쓰거든요. 두뇌 기능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뇌 기능을 최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는 게 사실은 내가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의사결정들을 조금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잠을 잘 자는 게. 두뇌 기능을 그래서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수면을 좀 이런 루틴을 갖는 걸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수면을 루틴으로 갖는 부분,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수면만 루틴을 만들어도 정말 큰 어떤 우리 생체 리듬 하나를 루틴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두뇌 기능을 유지하고 이런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또 하나 이렇게 루틴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게 내 계획, 나의 계획에 따라서 난 이 시간에 자고 이 시간에 깰 거야 라는 거라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시간에 잤고 이 시간에 깨게 됐을 때 내 계획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대로 실행이 됐다는 경험치라는 게 쌓이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루틴을 만든다는 거, 규칙적인 생활 습관들을 만든다는 거는 그 하나하나가 내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에너지로 가장 적절하게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두뇌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치예요. 이 계획하고 실행하기의 이 기능은 어렸을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두뇌에 탑재돼서 이렇게 나오는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인생 경험, 수행을 통해서 그거는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생활계획표, 방학 때 하루 어떻게 보낼지 계획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계획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8시 10시부터 8시까지 꿈나라, 8시에 일어나서 30분간 이빨 닦고 공부를 하고 아침을 먹고 이렇게 하죠. 그런 계획들을 세우죠. 중요한 건 그런 계획도 우리가 세워보지만 사실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12시에 분명히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점심을 12시에 안 줄 수도 있고, 엄마 때문에 내 여름방학 계획이 뜻대로 안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계획을 하는 것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변수들도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리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획을 세워보고, 이게 이제 생활 계획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시험 전까지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어떤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게 그런 어떤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수정해가고, 그런 계획들을 현실화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게 되면 좀 더 퀄리티 있고 수준 높은,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계획들을 실행함으로써 성취감을 얻게 되고, 그런 성취들이 본인의 어떤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어떤 그런 두뇌 기능은 우리가 꼭 어떻게 보면은 많이 성장시킬수록 좋은 두뇌 기능인데, 그런 두뇌 기능이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일종의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시간에 자고 이 시간에 깰 거야. 어렵죠. 왜? 깨는 거 특히나 어렵죠.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야, 이렇게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늦게 일어나는 거 이거 공부에
별로 이렇게 공부에는 도움이 안 돼. 이거 차라리 자정 전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공부 1시간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돌아오는 말이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맞죠. 근데 그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시도를 해보는 거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꿀 같은 잠에서 내가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세수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까지는 내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를 악무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또 그게 되는 거거든요. 계획하고 실행하기의 기능이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아침 운동을 계획한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어렵죠. 하지만 하다 보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두뇌를 계속 수련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저 고2인데요, 고3인데요. 그러면 아깝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2, 고3이 끝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아이가 대학교에 가고, 나중에 회사에 가고, 결국은 이런 어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내 의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두뇌에 계획하고 실행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성장시키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른이 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보통 보면 어른들의 경우로 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른들도 보면요, 그동안 이렇게 항상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모범생처럼 성실하게 살아서 막상 그냥 너 맘대로 해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막상 아무것도 못하고 뭘 하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행 가도요, 다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해갖고서는 해야 여행을 좀 이렇게 알뜰하게 하지, 그냥 알아서 여행해. 그러면 막상 어디를 봐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런 거 몰라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른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은퇴를 한 다음에는 또 막상 할 일이 없어서, 왜냐면 그동안에 출근, 퇴근 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했었는데 이제는 뭐 출근 안 해도 되고 뭐 퇴근 안 해도 되고 내 맘대로 해도 돼. 근데 막상 할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생활이 그러면 지루해지고 나중에는 무기력해진다라고 본인이 생각해요. 실제로 무기력감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른의 그 기본에는 자기가 막 열심히 살던 때, 누가 시켜서든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거든 간에 뭔가 열심히 살았을 때 텐션이, 기억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텐션이 떨어지면 자기가 무기력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기력한 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거, 그런 것만 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낯선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청소년,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인 사람들도 자기의 생활에 그냥 그런 루틴, 난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재밌는 일을 하겠어, 나 피아노 레슨 받아야지, 나 기타 쳐야지, 뭐 악기를 배워, 뭐 꽃을 갖고 텃밭을 그런 거대한 목표 말고 그냥 이건 그냥 하는 그런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계획하고 실행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은 그것을 꾸준히 했을 때 그 경험치가 계속 얻어지는 거지, 계획했는데 실행한 날도 있고 실행 안 한 날도 있고, 그럼 그 실행하는 능력이 싹 트겠습니까? 아무래도 실행하는 날이 많아야 그 능력이 조금이라도 성취하겠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윗몸 일으키기 또는 팔굽혀 펴기 딱 한 번만 하기. 한 번 하는 건 사실 운동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정해놔요. 남들을 보면 웃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 펴기 딱 한 번 하고 끝.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 펴기 한 번 하고 또 끝. 이건 팔굽혀 펴기 하는 김에 조금 이게 점점 늘려서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나중에 팔굽혀펴기에서 막 근육도 키우고 그럼 얼마나 좋으냐.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뭔가 성취를 하고 뭔가 내가 결과가 좋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보다 이 사람이 계획을 하는 부분은 그것 때문에 팔굽혀펴기를 딱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계속 꾸준히 내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하고 그거를 매일 반복해서 하다 보니 나중에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팔굽혀펴기를 잘하게 되진 않았지만 뭔가 인생의 무기력감보다는 뭔가 내가 다른 것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 두뇌 기능이 좋아지면서 다른 것도 계획하고 다른 것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이 팔굽혀펴기 한 번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틴을 만들 때 중요한 점은 욕심을 너무 과하게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좀 할 수 있는 선. 초등학생처럼 계획표를 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계획을 짰는데 그게 실행대로 잘 안 돼. 그러면 나는 계획을 내 욕심대로만 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까지 계획을 후퇴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일단은 실행하기가 쉬운 계획이어야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꾸준히 해야죠. 그럼 여기서 성취감이 얻어지고 이런 성취감 속에서 무기력감도 사라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팔굽혀펴기 한 번 한 사람이 팔굽혀펴기 잘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다른 일을 잘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욕심내서 팔굽혀펴기 한 번이 나에게 게 됐으니까 이제 2번도 해보고 20번도 해보고 40번도 해보고 그렇게 늘려가야지. 그게 그 사람의 또 루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무기력감에서 어떤 벗어나게 됐을 때 얼마든지 자기한테 뭔가 자기 욕심낼 만한 어떤 그런 성취를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옛날 사람들의 잔소리가 아니라 특히나 요즘처럼 두뇌 기능을 써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옛날보다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어떤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현대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옵션,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돼버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제 특히나 수면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에 대한 루틴을 만드는 거는 일단 기본으로 하시되 좀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과 실행하는 부분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되고요. 또 이런 수면 말고도 좀 더 다른 면에 있어서도 정말 우스운 거 하나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선인장, 이건 선인장은 좀 이해가 좀 잘못됐습니다. 매일 물 주면 큰일 나니까. 그럼 좀 화초에다가 물을 좀 주기, 이런 것들, 분무기로 한번 이렇게 좀 뿌려주기, 이런 것들을 일종의 루틴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은 좀 그런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저조차도 항상 11시 반 이전에는 좀 하루 일과가 마감되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저도 살아온 지가 이제 15년 정도, 왜냐면 정식 개원을 하고 나서부터 저도 좀 이런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생활에도 좀 많이 그거를 적용시키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좀 괜찮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왜냐면 제 동년배들이 그런 무기력감이라든지 무력감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 있는 것들을 좀 볼 때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차이점은 루틴이에요. 루틴이 있는 사람과 루틴이 없는 사람은 이 무기력감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본인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부터라도, 왜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그런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